네, 안녕하세요. 2025년 내신 대비 해송고 설명회를 맡은 이형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송도에서는 A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에서는 예성학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이 이제 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송고의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통합과학은요, 먼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들어있는 그런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개념이 과학기술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요, 중학교에 비해서 개념의 양이나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화생지 주요 내용이 이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 물리 파트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영역인데도 화학이 이렇게 이제 화학 결합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영역인데 이제 물리를 약간 이제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이 이게 이제 학교마다 그리고 또 이제 물화생지 영역마다도 내용이 너무 좀 다르고 난이도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꾸준히 올라갔고요. 2028년도에는 이제 수능 과목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기존에 사실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시험 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문과든 이과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시험을 쳐야 되더라. 특히나 기존에는 과학이 2점과 3점이었거든요. 그리고 50점 만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면서 이제 1.5점, 2점, 2.5점 이렇게 이제 100점이 3개로 분화가 됐대요. 그 말은 이제 아무래도 내신으로는 얘가 5등급 제익이지만 수능으로는 9등급 제이기 때문에 좀 배점을 세분화해서 학생들을 좀 나누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은 내신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랑 이제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대평가로 들어간다. 근데 그 내신 등급제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저는 아직까지 9등급제가 편하긴 한데 그래도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런 식의 비율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다. 기존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 2등급이 그냥 1등급이 됐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3, 4등급이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학생들 예비고일 할 때 이제 중학생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중학교 때 저는 A 맞았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1등급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의 비율이 30%에서 좀 많으면 4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 그건 너무 크긴 하지만 만약에 40% 학생이었다면 기존 등급으로는 4등급 그리고 현 등급으로는 3등급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A를 맞았어도 고등학교 때 1등급 맞기가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요. 사실 이제 1등급이 1,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2등급 친구들 보면 공부를 그래도 곧잘 합니다.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2등급을 맞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2등급이 이제 현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1등급이 맞으려면 과거에는 2등급이니까 공부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좀 열심히 해야 1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1, 2등급 합쳐서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쨌든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요. 이런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통합과학을 최저 등급에서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또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통합과학의 이제 단원별 학습 내용은요. 네, 우선 기존의 통합과학이랑은 다르게 기존의 통합과학은 통합과학 책 한 권이었거든요. 두껍게. 근데 이제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눠서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게 통합과학 1이고요. 그 다음에 4, 5, 6에 해당하는 게 통합과학 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학교는 뭐 물리화학을 1학기 때 끝내버리고 통합과학인데 어차피 책이 한 권이니까 물리화학 파트 먼저 끝내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를 나중에 한다. 이런 선생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애초에 책이 두 권이니까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요 마지막 단원 여기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새로 들어온 단원입니다. 새로 들어온 단원이라 아직까지 학생들이 좀 풀어볼 만한 사실 기출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숫자 1, 2, 3이지만 과학에서는 그게 1이 1돈지 아니면 1리터인지 아니면 1kg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단원도 중학교 과학에서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과학 마지막 단원을 보시면 뭐 과학과 나의 미래 또는 재해, 재난과 안전 이런 단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시험 범위에 넣는 선생님도 있고 안 넣는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중학교랑 비슷하게 애초에 시험 범위에 포함을 안 시키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함을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는 정도로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포진되어 있는 영역을 보시면 이 단원에 이제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고, 그다음 3단원에는 물생지, 그 다음에 4단원에는 화생지, 5단원에는 물생지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통합과학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지구과학 영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영역이 가장 많고 의외로 이제 물리랑 화학 영역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물리랑 화학보다 생지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그냥 범위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고난도는 다 물리랑 화학에서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시험을 보더라도 약간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보통 이제 물리랑 화학에서 높은 점수에 높은 배점을 가진 문제가 나오니까 물리랑 화학을 꼭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영역별 학습 방법은 과학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꽤 많으니까 새로운 용어 잘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의 예시 그리고 어쨌든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유인물 그리고 필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지 않아 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하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게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꾸준히 하고 가능하다면 기존 원과목에 있는 내용까지 알면은 좋아요. 왜냐면 원과목에 있는 내용들 공식을 쓰면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스킬들이 꽤 있습니다. 수능에서만 쓸 수 있는 스킬들인데 그런 것들을 쓰면은 굉장히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더라. 그런 것까지 학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풀이하시면 좋고 그다음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어쨌든 암기가 기본입니다. 암기가 기본인 학문이기 때문에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이셔 통합과학인데 지구과학 선생님이면 또 알려주시는 교과 외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별 특징은 송도 내 한 8개 학교 정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송도고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는 집중이수여서 애초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과학 원투가 한 학기에 끝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대검고, 신성고, 인천여고, 방문여고가 약간 이제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해성고, 연성고, 옥년여고는 가장 좀 쉬운 학교들이 시험 문제는 좀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생명과학을 가르치거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연속고가 굉장히 어려워요. 연속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합과학만 해당하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송고는 항상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 보니까요. 한 개가 틀리면 3등급. 이건 이제 기존 등급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걸로는 하나 틀리면 잘하면 2등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해송고는 1등급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중간고사 때 애들이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없어서 이제 기말고사 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90점 넣으면 시험 잘 봤어. 그렇지 않아요. 92점을 맞고도 3등급, 4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퍼펙트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한다. 네, 학교별 평균을 보시면 송도고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누적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해송고가 64점. 평균이 꽤 높은 편이죠, 그래도.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이제 표준 편차가 대건고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해송고도 한 중간 정도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표준 편차가 엄청나게 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중간 정도다. 그 다음에 평균 점수도 그냥 중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21이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상위권은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상위권에서의 표준 편차는 절대로 21 수준이 아니다. 상위권에서 표준 편차는 굉장히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워낙 높죠. 89, 거의 90점대 가까이 되는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해송고도 표준 편차가 21이나 되는 것 같지만 상위권에서는 이 표준 편차가 정말로 작습니다. 네, 해송고의 어쨌든 좀 7학기 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시험 평균은 8개 학교 중에 그냥 4등, 보통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그냥 상중 하위권 학생들이 골고루 있는데 이 상위권이 굉장히 좀 치열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중위권보단 상위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상위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이 오히려 별로 없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송고가 시험 문제 스타일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 같은 경우도 보통 기출 문제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시면 그냥 그림도 거의 똑같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도. 그리고 보기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질량, 여기도 질량 물어보고 있고 중심부 온도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기출 문제고 그다음 이게 모의고사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좀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보시면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 줄인다.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줄인다. 이거 아예 보기도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다.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도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조금 특이한 문항인데요. 왜 이게 특이한 문항이냐면 여기 이제 니은 보기에 DNA 이중 나선이 한 번 회전을 할 때 10개의 인산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거든요. 사실 이 DNA의 회전이라는 말 자체가 통합과학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따로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리고 학교 유인물에도 이제 적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니은 보기에 DNA 이중 나선이 10개의 염기쌍에 한 번에 회전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교과 외 내용이더라. 그리고 해송고는 특히 이런 학교 유인물에 교과 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꼼꼼하게 꼭 필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꼼꼼하게 필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업을 놓쳤다면 또는 변결을 했다면 친구들한테라도 꼭 물어봐서 프린트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요 자료도 지금 잘 선명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통합과학에서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리에 해당하는 건데 뭐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면 X로 표현하고 뚫고 나오면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 자체가 물리 1에서 좀 자주 나오는 자료지 통합과학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자료더라.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저 자료를 모른다면 틀렸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자료도 학교 유인물에 있었습니다. 학교 유인물에 직접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받아 적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또한 학교 유인물에 있었으니까 꼼꼼히 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물리 공부는 이제 출제 경향은 이제 물리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 나오고 모의고사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말고 뭐 고2의 모의고사도 자료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필기를 해주거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암기가 기본이고요. 교과외 내용 같은 거 아까 DNA 1회전 이런 내용은 교과의 내용이니까 그런 것도 숙지해야 되고 화학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뭐 복잡한 계산 문제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 암기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구과학은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돼 하는 것도 외워야 돼요. 지구과학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는 것까지 외워야 되니까 지역적 개념,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들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예시까지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송고는 물리학을 여학생들이 되게 물리를 싫어해요. 여학생들이 물리를 싫어해서 좀 개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물리 파트의 문항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 같은 거 생소한 자료 기존 통합과학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 유인물 꼼꼼히 봐주시면 된다. 그 다음 생명과학은 암기 그리고 유인물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개념 이해하고 대표 자료 문제만 나와요. 거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대표 유형 문제는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자. 그다음 지구과학은 생명과학과 이제 공부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개념 암기하고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고 심화 개념 있죠. 교과외 내용들 이런 것들 공부하고 심화 문제 풀고 근데 이제 해송고 같은 경우가 이제 서답형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잘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서답형이 나온다고 하시면 서답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내용이 잘못된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 정리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문제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송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엄청 막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서 다행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인데 이번 개정 통합과학에 관련된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합과학의 모든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학교는 막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고 2학교는 뭐 교과의 내용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니까 우선 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얘기하셨니? 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수업 안 한 내용은 학교에서 수업 안 했으면 이건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워크북이에요. 이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없고 이제 문제풀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심화 단계의 문제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주요 출제 문항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제 수업은 항상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복습 영상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업 전에 테스트 봅니다. 수업 전에 테스트 보고 그 성적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가고 학생들도 이렇게 받아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을 좀 못 본다면 클리닉 좀 남겨가지고 성적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